갱신 고지서를 열어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큰 숫자가 찍혀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도 별로 안 갔는데 보험료는 어느새 2배 가까이 올라 있고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원래 그런 거야 라고만 하지 정작 왜 오르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죠.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문자나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갱신 예정입니다. 딱 그 한 줄뿐이고 인상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어디에도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알고 보면 구조가 꽤 단순해요. 다만 아무도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은 그 갱신 보험료가 오르는 진짜 이유부터 내 실손보험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까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손보험은 애초에 갱신형이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새로 계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세대에 따라 다른데 3세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보통 1년 갱신, 그리고 위험률 재산정은 3년, 5년 단위로 크게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오르다가 재산정 시기에 한 번 확 뛰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보험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이 인상률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손보험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기준으로 인상폭이 정해져요.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도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했다면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답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청구 이력이랑 무관하게 전체 판이 오르면 나도 따라 오르는 구조니까요. 세 번째, 세대별로 인상폭이 크게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 자료를 보면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는 5%대로 비교적 완만하게 오른 반면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까지 오른 사례가 확인됐어요. 같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인상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특히 4세대로 전환 안내를 받은 분들, 이 숫자를 보면 왜 하필 지금 전환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환 안내라는 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만 유리한 얘기는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다르게 짜여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부터 갱신 안내서에 절대 자세히 안 써주는 왜가 시작됩니다. 4세대 실손이 왜 유독 인상폭이 크게 나오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1세대나 2세대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구조였어요. 자기 부담률이 낮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담이 낮으니까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손해율이 계속 쌓였고 결국 3세대와 4세대로 넘어오면서 자기 부담률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4세대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아예 나눠서 비급여 쪽 자기 부담률을 훨씬 높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4세대에서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비급여 할증 제도예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갱신 때 보험료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반대로 비급여 청구가 거의 없었다면 오히려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간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4세대는 쓴 만큼 다음 해 보험료가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4세대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4세대 쪽 기본 보험료가 더 낮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어떤 항목으로 이용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전환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이용 패턴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확인 순서를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내 실손보험을 직접 점검하는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위에서는 첫 번째 확인 사항은 내가 몇 세대 실손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거예요. 가입 시기로 대략 구분할 수 있는데 2009년 이전이면 1세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면 2세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면 3세대, 그 이후면 4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증권 첫 페이지나 보험사 앱에서 실손의료보험 옆에 붙은 숫자나 가입 연도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세대 구분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실손보험 몇 세대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두 번째 확인 사항은
최근 1, 2년 동안 내가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이런 항목들을 자주 이용했다면 다음 갱신 때 인상폭이 클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병원 방문이 거의 없었는데도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그건 내 개인 이력보다 전체 손해율 인상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내 탓인지 제도 탓인지가 훨씬 명확해져요. 세 번째로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단독형인지 아니면 다른 보장과 묶여있는 결합형인지 확인해야 해요. 결합형이면 실손 부분만 따로 갱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특약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그중 어떤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는지도 나눠서 봐야 하거든요. 보험증권에서 주계약과 특약 항목을 구분해서 보면 인상분이 실손 자체에서 온 건지 다른 특약에서 온 건지 훨씬 잘 보여요.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중복 가입 여부예요. 실손보험은 원래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서 가족 중 누군가 나를 피보험자로 실손을 하나 더 드러났다면 실제로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어릴 때 들어놓은 실손이 있는데 성인이 된 후 본인이 또 하나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 이름으로 가입된 실손보험 내역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짚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확인 사항은 지금 내 보장안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가입한 실손일수록 최신 비급여 항목이나 새로 생긴 치료법이 보장 목록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4세대처럼 최근 상품은 항목은 넓게 잡혀 있지만 자기 부담률이 높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무조건 좋다거나 새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진료 항목이 지금 보장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 항목의 자기 부담률이 몇 %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와요. 여섯 번째, 특약 부분도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실손갱신 안내서를 보면 특약 보험료 항목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내가 잘 쓰지 않는 특약이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는 필요 없어진 특정 질병 특약이나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보장받고 있는 항목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해지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이 특약이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필요한 항목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맨쇼 일곱 번째로 갱신 안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인상률이 몇 %인지, 그 옆에 보험료 산출 기준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시고요. 두 번째로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가 나눠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 최근 1년간 내 청구 내역을 보험사 앱에서 조회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도 인상 이유가 내 이용 패턴 때문인지 전체 제도 때문인지 훨씬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결국 실손보험 갱신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랑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같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오늘 짚어드린 순서대로 한 번만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다음 갱신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예전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